그 다음에 이제 pH 시험지라 그래가지고 이게 색깔을 딱 보고 나서 pH가 대충 얼마인지를 판단하는 시험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H 미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기적으로 측정해 주는 거야. 알았지? 그런데 이렇게 측정하는 건데 우리는 문제 내에서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해볼게요. 쉬운 것부터. 음, 좀 해보자. 자, 0.1몰 농도의 HCl이 있어요. pH는 얼마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pH는 이렇게 구하는데 이 염산이 강산이고요. 화학원에서는 강산 강염기만 나와. 걱정 안 해도 돼. 알았지? 그럼 뭐야? 100% 이온화하기 때문에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온화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H 플러스에도 뭘 대입하냐면 0.1몰 농도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pH가 얼마로 계산이 돼? 1로 계산이 되겠죠? pH가 1이에요. 맞지? 다음. 자, 0.05몰 농도 HCl이 있어요. 100ml래요. 부피까지 주어졌네요. 그럼 일단 농도를 보게 되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0.05몰 농도가 돼요. 근데 이렇게 pH를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H 플러스의 몰수도 물어볼 수 있어. 그럼 이제 몰수는 농도하고 그다음에 부피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주면 되나? 농도가 부피분의 몰수 아니야? 그럼 여기서 물어본 게 몰수니까 몰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부피에다가 농도를 곱해주면 몰수겠지. 그지? 부피가 얼마야? 부피가 100ml고 농도가 0.05잖아. 그럼 0.05에다가 100을 그냥 곱해. 곱하기 100을 해. 얼마 나와? 0.05에다가 100 곱으라고. 얼마야? 50이야? 오. 그런데 이 밀리리터를 그대로 곱했기 때문에 단위가 미리몰이라는 단위로 바뀌어요. 알겠어? 미리몰로 바뀐다. 그럼 미리가 몇 승이야?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인 거지.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몰로 바꾸면 얼마가 되냐면 0.005몰이 되는 거야. 숫자들이 이렇게 작은 숫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수점 한 자리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있어. 연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몰수, 그 다음에 농도 아까 구해봤는데 구하고자 하는 게 pH예요. 그러면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이 농도. 그럼 H 플러스에다가 뭘 대입하냐면 0.05를 대입해요.
0.05. 자, 그럼 마이너스 로그 0.05를 풀려면은 로그 값 중에 뭐가 필요하죠? 응? 로그 2가 필요하지. 0.3. 자, 이거 구해봐봐. 그러면. 구하라고요. 구해봐봐. 마이너스 로그 0.05를 구하라고. 얘들아, 꿀 먹은 벙어리가 됐어. 얼마예요? 채우는 얼마냐? 네. 얼마야? 마이너스 로그 0.05 계산하면. 아, 이거 수학이잖아. 화학이 아니라. 얼마? 쌤 수학 잘 못해요. 수학 잘하는 사람 없어? 큰일 났네. 야, 니네 로그 계산도 못해? 얼마야? 아니, 아직 거의 10안 나왔어요. 아, 0.0으로 하면은 힘드니까 20분의 1로 하면 될 거 아니야. 20분의 1로 하란 말이야. 20분의 1. 아, 그러면 로그 20이 될 거 아니냐. 로그 20 구하는 거잖아. 1.3. 그래, 1.3. 아, 어떡하냐, 이것들. 괜찮아, 괜찮아. 내년이니까. 알았지? 자, 로그 열심히 해. 알았어요? 이게 되게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 건 되게 쉬운 계산이야. 이거보다 조금 복잡해. 어디 왜 복잡하냐면 이렇게 안 나와요, 숫자로. X라고 나오죠. 알았어? 예. X라고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 X 가지고 이제 풀어야 되는 게 뭐냐면 당연히 H 플러스 농도 X니까 pH를 어떻게 나타내 줘야 돼요. 알았어요? 그러려면 이제 이렇게 숫자를 갖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로그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1.3이 나와요.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조금 더 발전해 보자. 여기 뭐가 주어졌냐면 NaOH 4g을 녹인 용액 200ml가 있대. 여기에 pH가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그럼 맨 처음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응? 얘들아, 맨 처음 해야 되는 게 뭐야? 자,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건
먼저 NaOH의 농도를 먼저 결정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 OH 마이너스 농도를 알 수 있겠지. 자, 몰농도예요. 자, 혼합유의 부피가 200이래. 리터로 바꾸면 몇 리터? 0.2리터. 자, 또 하나. NaOH의 화학식량이 40이라고 주어지겠죠. 그러면 분모에다 0.2를 대입하고요. 분자에다가 NaOH의 몰수를 대입하려면 4g을 뭐로 나눠주면 되니? 40. 요거 계산하는 뜻이야. 얼마 나와요? 여러분, 얼마? 2분의 1이 나오죠. 그래서 NaOH가 2분의 1 몰농도가 되는 거야. 그럼 NaOH가 2분의 1 몰농도에서 구해야 되는 건 POH를 구하는 거지. 그래서 POH는 그리고 OH 마이너스 된 거지. 자, 대입합시다. 그럼 OH 마이너스 농도에 뭐 대입하면 돼요? 2분의 1을 대입하면 되지. 얼마예요? 응? 로그 0.3 위에 있잖아. 주어져, 걱정하지 마. 로그 0.3. 그럼 얼마야? 물어본 건 pOH가 아니라 pH잖아. 예. 그러면 pH는 14에서 빼기 뭐 해주면 돼? pOH를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가 되겠어? 13.7로 계산이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응? 자, 이번에는 용액대로 혼합을 할게. 자, 지금 HCl이 있는데 0.2몰 농도짜리 HCl 100ml하고 0.4몰 농도짜리 HCl 300ml가 있어요. 알겠지? 자, 두 놈을 혼합을 했대. 그러면 그 혼합 용액의 pH는 얼마니? 이게 이제 문제죠. 혼합 용액의 pH예요. 그럼 섞기 전에 pH하고는 다르겠죠, 당연히. 자, 무조건 pH니까 H 플러스의 농도를 구하는 게 먼저입니다. 자, 이거 이렇게 구할 거예요. 여기 봐.
0.2몰 농도짜리가 있어. 100ml. 0.4몰 농도짜리는 300ml. 자, 우리 이제 농도에서 이런 거 배웠을 거야. 희석이라고. 일단 두 놈을 섞으면 몇 밀리리터가 되죠? 400이 되죠. 자, 먼저 부피가 100에서 400으로 부피가 몇 배 됐어요? 4배 됐지. 그럼 농도는 얼마가 돼야 돼? 4분의 1 돼. 됐잖아. 그러면 H 플러스는 이게 5분의 1이었거든요. 0.2니까 여기에 얼마? 4분의 1 돼. 20분의 1 몰농도가 되네요. 0.2가 20분의 1이 된 거야. 0.4죠? 그러면 0.4짜리예요. 0.4가 300이 있었어. 그럼 300에서 400이 되면 부피는 몇 배 됐어요? 부피는 3분의 4배. 그럼 농도 몇 배가 돼야 돼? 4분의 3배. 그리고 0.4에서 곱하기 몇 배? 4분의 3배. 됐어요? 그럼 4분의 3배 하면 얼마니? 0.3이 되잖아. 그지? 그럼 얘는 얼마야? 10분의 3. 자, 그렇게 하면 H 플러스의 농도가 얼마 나와요? 20분의 7 나오니? 응? 20분의 7 나오네. 이게 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pH 구할 때는 마이너스 로그의 H 플러스의 농도인데 H 플러스에다 뭘 대입하면 되겠어요? 20분의 7을 대입하면 pH 구할 수 있겠지. 그럼 뭐 필요해? 입시니까 로그 2하고 로그 7 필요하다 그지? 맞잖아. 자, 그럼 그걸 주어지면 로그 계산하시면 돼요. 여러분한테 그 로그항이 안 주어지고 나서 뭐 구하라는 얘기는 없을 거예요. 로그항이 주어져요. 로그 2나 로그 7이 주어지면 그거 가지고 로그항을 계산합니다. 어렵? 쉽지 않지? 왜 쉽지 않니? 역시 계산 문제니까 쉽지가 않아. 어려운 계산이 아니야. 어려운 계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상 로그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헷갈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됐고요. 다른 예제 한번 볼게요. 자, 혼합된 거고요. 요번엔 희석하는 거 좀 볼게. 자, 이용액의 pH는 얼마니? 라는 게 질문이에요. 이용액의 pH가 얼마니? 자, 그럼 봐. 지금 이제 HCl이 있는데 0.01짜리가 있어요.
이게 이제 H 플러스 농도라고. 0.01을 몰농도라는 거야. 자, 그런데 물을 집어넣어서 1리터가 됐다 그랬는데 1리터는 몇 밀리리터죠? 1000ml. 그러면 10ml가 1000ml가 됐네. 그럼 부피가 몇 배 됐어요? 부피는 100배 된 거예요. 100배. 그럼 농도 몇 배 되지? 응? 10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H 플러스의 농도가 얼마가 돼? 뭐라고? 10에 마이너스 4승몰 농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pH는 이때 2였어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pH가 얼마가 되지? 4가 되네. 그럼 pH는 얼마야? 10이지. 여기 pH는 10이 되네. 그놈의 합이 항상 14야 된다. 그럼 H 플러스의 농도가 100분의 1일 때 100분의 1로 줄어들었다면 pH는 이만큼 차이가 나죠. 자, 10배당 1이네 그럼. H 플러스의 농도가 10배 차이 날 땐 pH가 1이 차이 나는 거고 마찬가지로 pH도 1만큼이 차이가 나고 100배라면 pH나 pOH가 다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차이 나냐 이거지. 어떻게 차이 나는 거냐면 H 플러스의 농도가 커진다면 pH는 작아지고 pOH는 커진다. 10배당 pH와 pOH는 1만큼 차이가 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봐봐. H 플러스의 농도가 100배가 됐어. 자, pH는 얼마만큼 증가 또는 감소할 거 아니야.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봐. H 플러스의 농도가 100배가 됐어. 그럼 pH는 얼마만큼? 이만큼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져야죠. 100배가 됐으니까. pOH는 이만큼 커져야죠. 다시. 자, H 플러스의 농도가 1000분의 1배가 됐어. 자, H 플러스의 농도가 1000분의 1배가 되면 pH는 어떻게 돼? 3 커지고 pOH는 3 작아지고 10배당 pH와 pOH가 1 차이 나는 거야. 알았지? 됐니? 자, 그래서 이거 하나를 기억하시면 이거 하나 기억하라고. 알았니? 자, 이걸 기억하면 이 중에 어떤 거라도 바뀌면 다시 말하면 얘가 감소하면 얘는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거지.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OH-가 된다면 얘가 증가한다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OH-가 증가하면 얘는 작아지고 얘는 커지는 거잖아. 반대라고 반대. 하나 기억하고 나서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예, 추리하시면 돼요. 언더스탠드? 알았냐고? 아주 중요해. 알았지? 자, 로고 그럼 푸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이걸 한번 볼게. 음, 밥 먹고 왔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밥을 잘 먹고 다녀야죠. 자, 여기 봐봐. 자, 10의 마이너스 6승몰 농도의 HCl을 100배 희석한 용액의 pH는 여기입니다. 100배 희석한 용액의 pH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H 플러스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6승몰 농도. 그러면 pH가 얼마죠? 6입니다. 자, 100배 희석했대. 100배 희석했다는 얘기는 농도가 몇 배 된다는 얘기예요? 100분의 1. 그렇지. 그러면 H 플러스의 농도 얼마 나오니? 염산의 농도가 10-8승몰 농도가 되는 거지? 그럼 pH는? 자, 염산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되는 데는 하자가 없어. 얘가 안 돼. 절대로 pH가 8이 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자, 순수한 물이 있잖아. 이게 수용액이니까 용매가 물일 거 아니니. 그럼 물이 자동 이온화해서 내놓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존재해 안 존재해? 존재하지. 그런데 이때 이 H 플러스가 몇 승이었어요?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가 됐기 때문에 산을 물켜도 순수한 물에 있는 H 플러스 때문에 pH가 7보다 커지는 일은 절대 없다. 일어나 일어나. 알았니? 내가 뭐라 그랬어 금방. 자, 순수한 물이 자동 이온화해서 나오는 H 플러스의 몰수가 있는데 이 H 플러스의 몰수만큼 존재하게 돼 있어요. H 플러스는. 그러니까 산을 물킨다고 할지라도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보다 어떻게 더 작아질 수는 없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pH는 어디에 가깝다 얘기해야 돼? 7에 가깝다고. 내가 제가 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지난 시간에. 뭘 얘기했냐면, 자, 염산이 있는데, 이 염산을 한 컵을, 진한 염산 한 컵을 수용장에 부은다고 해서, 붓는다고 해가지고, 아무 변화 안 생긴다 그랬지. 왜? H 플러스 농도가 거의 맹물이니까. 이해돼? 자, 그런 거야. 자, 그럼 봐봐. 희석을 했을 때. 자, 산을 희석을 합니다. 산. 자, 산을 희석하든, 염기를 희석하든. 산을 희석하든, 염기를 희석하든, pH는 어디에 가까워져? 7에 가까워져. 절대로 산이 희석돼서 7보다 커질 일은 없다. 염기가 희석해서 7보다 작아진 일은 또 없다. 알겠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산에다 물을 막 집어넣어. 그러면 염기가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물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연기에다 물을 막 집어넣어. 그렇다고 걔가 산성이 되는 일은 절대 없는 거죠. 이해됩니까? 되냐고. 졸지 말고. 야, 니네 수학 시간에도 조냐? 아니야? 그럼 과학 시간에도 안 졸아야지? 너무해. 에휴, 내가 이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피트로 도망갔었는데 다시 왔잖아. 왜냐하면 피트는 화학이 주요 과목이거든. 화학을 못하면 약대를 못 들어가. 주요 과목이야. 근데 이 고등부는 화학이 주요 과목이 아니고 수학이 주요 과목이잖아. 그치? 근데 이제 열이 받는 거야. 왜냐면 선생님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오래됐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예전 공통과학이라 해가지고 2000년, 1900년도 후반부터 1990년도 후반부터 이제 수업을 했으니까 이제 공통과학이 있을 때야. 그럼 공통과학이 있을 때는 공통과학이 무조건 1등이었어. 학생들의 그 공부하는 그 순서가. 네 과목 다 있거든, 공통과학. 그러니까 이때는 뭐 과학하는 선생님들이 목에 힘주고 다닐 때죠. 수학하는 애들하고 밥도 같이 안 먹었어. 어디서 이것들이 과학 선생 앞에서 방구 끼고 있어. 이러면서. 알았어? 그랬는데 이게 선택으로 바뀌면서 막 수학이 뭐 어마무지하게 떴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수학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잖아. 그런데 이제 내가 그런 세대를 겪어보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이 기타 과목이 되는 게. 그래서 내가 피트로 도망간 게 아니라 피트로 옮겨 탔죠. 대부분의 수업을 이제 피트를 많이 했죠. 왜냐면 화학이 여기 메인이니까.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와서 이제 피트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과학이 주요 과목이 아니라서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졸지 말자. 나중에 수능에서 발목은 수학이 잡는 게 아니야. 과학이 잡아. 알았어? 수학은 원래 못하잖아. 그잖아. 수학은 뭐 원래 못하는데 뭘. 근데 뭐 수학을 원래 못하니까 뭐 그냥 쭉 가다가 뭐 대충 한 2, 3, 4등급 맞는다 하면 과학은 수학에 들이는 노력에 10분의 1만 들이면 1등급 나와. 1등급 나온다니까 과학은. 응? 좀 과하다 그러면 2등급까지 나와 무조건. 알았어? 2등급 화학 2등급만 맞게 해줄게 내가. 잘하면 1등급도 나와. 화학. 알았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2등급은 껌으로 나와 그냥. 근데 1등급 나오는 건 여러분 노력이 좀 필요해. 알았지? 야 수학은 1등급 힘들 수 있지? 2등급도 힘들 수가 있어. 수학은. 근데 과학은요. 예, 거짓말 안 하고 무조건 2등급까지 나옵니다. 알았어요? 예, 조금 열심히 해봐봐. 자, 희석까지 알려드렸어요. 거기까지 내용이 이제 교과서, 교재 내용을 좀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야. H 플러스 뭐 이런 것들, pH 구하는 그런 유형들의 문제들이 있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도 하긴 했나 안 했나 내가. 아무튼 내일은 무조건 여기까지 문제를 확인할 거예요. 문제 좀 이렇게 한번 풀어봐가지고 가져와 봐봐. 알았지?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중화 반응 들어갈 겁니다. 아휴, 내가 다 힘들어, 니들. 아휴,
자, 여기 볼까요? 자, 이제는 산형계의 성질을 통한 이제 정의를 좀 보는데 성질은 우리가 앞에서 선생님이 잠깐 산과 연기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2학기 과정에서 나오는 그 2학기 과정이죠. 그죠? 통합과학에도 이 산연기 성질이 나옵니다. 똑같아요. 음. 그래서 산성이다, 신맛이 난다, 금속과 반응하면 수소기체를 내놓는다, 그 다음에 탄산염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를 내놓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수용액상에 자, 이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전해질. 전해질이라고 그랬죠. 연기도 마찬가지죠. 연기도 뭐 맛은 쓴맛이 난다.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다. 그리고 만지면 미끌거린다. 그 다음에는 수용액이 있는데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른다. 그럼 이것도 이제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전해질이라고 그럽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염기성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H 플러스 이온을 내놓고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이온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뭐 구분할 때는 그 당연히 뭘 쓰냐면 지시약을 써요. 가장 흔한 게 리트머스를 이용해서 그 구분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응을 통해서 구분할 수도 있죠. 뭐냐면 마그네슘, 금속과 반응하는 건 3만, 금속과 반응하면 3만 반응하고 그러니까 탄산 칼슘과 반응하는 것도 3만 반응합니다. 염기는 걸 반응하지 않아. 이런 것들이 구분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구성아 일어나. 심우성 그만 일어나. 넌 책도 안 피고 책도 안 피고. 아이고 책 어째서? 고정이 책 가져왔어? 어? 펴 빨리. 피세요 책 좀. 시온이 책 샀어? 어? 내일 사와. 뭐냐 책 이름이? 개념풀. 사오란 말이야. 이게 딱 여러분이 시작하는 학생들은 딱 좋은 교재니까. 어? 어려운 문제도 많이 없고. 자, 이렇게 구분 방법을 잘 기억하면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어떤 산염기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산과 염기를 정의 내린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아레니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레니오스. 자, 아레니오스는 산을 우리가 금방 봤던 수용액에서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했고요. 염기는 OH 마이너스를 내놓는 물질을 염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알다시피 이렇게 해서 수소 이온을 내놨어. 그래서 얘를 산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HCl, 아레니우스, 산, H2SO4도 산. 그다음 공통적으로 OH-를 내놓는 물질을 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OH-를 내놓는 물질을 염기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NaOH 얘도 염기, 아레니우스 정리해서 염기. 그 다음에 CaOH2도 염기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산성과 염기성을 나타내 줄 때는 산성을 나타내 주는 이온이 H 플러스고요. 염기성을 나타내는 이온이 OH 마이너스예요. 응? 알았지? 그럼 얘들이 진짜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산성과 염기성을 나타내 주는가를 확인하는 실험이 있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실험이에요. 이건 통합과학에도 나오는 그런 실험이에요. 자, 뭐냐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깔고 우성이 깔고 그만 자 그만 자 그러나서 염산을 묻힌 적신 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염산에 있는 양이온은 어디로 가냐면은 양이온은 이쪽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을 해요. 음이온은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시하게 영향을 주는 건 H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 이 마이너스 극쪽으로 붉은색이 이렇게 퍼져가. 알았지? 그러면 염산에 있는 양이온인 H 플러스가 산성을 나타내주는 이온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이번에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위에 어? NaOH를 적셨어요. NaOH를 적셨어요. 그렇게 되면 양이온인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각각 어디로 이동하냐면 일단은 양이온인 Na 플러스는 예, 전기 쪽으로 그다음 음이온인 OH 마이너스는 플러스 극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푸른색이 이렇게 번져가는 거야. 그럼 이쪽으로 푸른색이 번져가면 OH-엔 음이온이 영향을 주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 이 실험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실험 결론을 보게 되면 실험 결론은 양이온이 얘네들이 이동한다. 다음 OH-는 플러스 극쪽으로 가서 푸른색으로 변한다. 이런 게 RNA 정의에 해당하고 RNA 정의에서 나오는 H 플러스 OH-를 확인하는 실험까지 봤습니다. 근데 이게 한계가 좀 있어. 한계. 한계라는 얘기는 뭐냐면 정의를 못 내리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경우에 정의를 못 내리냐면 한계는 수용액. 수용액상에서. 그러니까 용매가 물일 때만 아레니우스 정의를 이용해서 산염기를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어떨 때만? 물일 때만. 알겠어요? 물이 아니라면 RNA 정의로 정의를 못 내린다는 얘기죠. 이제 근데 전체적인 화학에서는 그러니까 화학의 전반적인 얘기에서는 우리가 보는 화학에서는 용매가 다 물입니다. 그러니까 별 한계가 아니야. 그런데 용매가 물만 있는 게 아니라 에탄올도 용매, 벤젠도 용매, 굉장히 다양한 용매들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화학 전체로 봤을 때는 RNA 정의는 당연히 한계일 수밖에 없어. 알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한계가 있어요. 여기 한번 봐봐. 이게 암모니아거든. 이 염기의 암모니아가.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식을 쓸 수가 있어. 그럼 반응식에 보니까 분명히 OH-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모니아는 아레니우스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정의를 내리지 못합니다. 이게 한계야. 자, 분명히 OH- 생성을 했지. OH- 생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얘기하지 못한다고. 이게 한계라고. 알았어? 왜 그러냐면 아레니우스 염기는 지가 자기가 OH-를 가지고 있다가 내놔야지만 아레니우스 염기가 돼. 근데 지금 이 반응은 이건 뭐야? 가지고 있던 애를 내놓은 거니 반응을 통해서 생성된 거니 생성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하는 애들은 위에 있는 이와 같은 물질들만이 가능해. 그럼 이런 물질들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요. 수산화물이라 그래요. 자, 수산화물은 어떤 애들이냐면 OH-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통틀어서 수산화물이라고 해요. KOH, NaOH, CaOH, MgOH, AlOH3까지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알루미늄 이런 애들을 전부 다 수산화물이라고 그런다고. 알았니? 어? 아우 힘들어. 힘들겠지, 그지? 니들 졸지 말라고 내가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수업하잖아. 알았어요? 예. 그러면 이런 아레니우스 염기로 정의를 못 내리는 이런 산가 염기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다른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게 브랜스테드 로리. 사람 이름이야. 브랜스테드 로리. 어떤 책에는 롤이라고 돼 있고 어떤 책은 롤이라고 돼 있고 아무튼 로리던 그놈이 그놈입니다. 봅시다. 자, 얘는 어떻게 정의내리냐면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해요. 수소 이온을 받는 물질을 염기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수소 이온을 잘 보면은 자, 수소 원자는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그럼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 수소 이온이 되지. 그럼 수소 이온 안에는 어떤 입자만 존재합니까? 양성자만 존재해요. 알았지? 그래서 H 플러스를 수소 이온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는 양성자란 표현을 써서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양성자. 자, 그래서 양성자를 영어로는 프로톤이라고 그러고요. 프로톤을 내놓는 물질이라고 해서 프로톤 도너. 그다음 프로톤을 받는 물질이라고 해서 프로톤 억셉터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얼마나 좋아. 영어도 가르쳐 주는 어? 도너 알지? 도너. 도네이션 기부잖아. 그럼 주는 사람 도너. 억셉트 받다 이거지 받아들이다. 억셉터 그러면 받는 애들. 알았지? 그래서 프로톤 도너와 프로톤 억셉터로 상과 연기를 정의해. 자, 그럼 봐야지 이제 반응에서 어떤 애가 프로톤을 줬냐, H 플러스 줬냐 이건데. 자, 염화수소와 물에서는 지금 H 플러스를 HCl이 주고 있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때 HCl은 H 플러스를 주는 애니까 산, H2O는 H 플러스를 받는 애니까 염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정반응만 보는 게 아니야. 역반응도 봐야 돼. 역반응을 보게 되면 이게 H3O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는 H3O 플러스에서 Cl 마이너스 쪽으로 뭐가 이동하냐면 H 플러스 이동하게 되고 그래서 H3O 플러스인 하이드로늄 이온은
양성자를 주는 애이기 때문에 얘는 산이라고 그러고요. 받는 애들은 염기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밑에 있는 거 보자. 아까 전 암모니아 정의 못 내렸지? 아레니우스 정의로. 이제 브랜스테 로리 정의에선 정의가 내려집니다. 자, 봐. 우리야, 물. 자, 암모니아한테 뭘 줘? HU를 주잖아. 얘는 산이야, 산. 염기. H 플러스 받는 애니까 암모니아 염기가 돼. 자, 아레니우스 정의로 정의 못 내렸던 산과 염기가 이렇게 정의가 내려지는 거죠. 알았니? 자, 역반응 보자. 역반응. 역반응은 NH4 플러스랑 암모늄 이온이 OH-랑 반응했다고 생각하면 H를 누가 주냐면 얘가 줘요. 그러니까 NH4 플러스는 뭐가 돼? 산이 되는 거고 H2O는 염기가 되는 거예요. 알았지? 자, 그러면 얘들은 물과 다시 말하면 물의 이온화되는 과정을 표현한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HCl이 이온화되면 H 플러스 Cl 마이너스 되는 것처럼 물 분자를 끼고 얘기하면 HCl5 플러스가 된다 이 뜻이죠. 알았지? 밑에 있는 것도 암모니아가 물에서 이온화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다면 이번에는 위에 정의 내려진 산과 염기들이 반응을 할 때 그때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HCl이 암모니아랑 반응하면 NH4 플러스가 되니까 정거랑 진행할 때 염산 HCl이 얘한테 뭘 주냐면 H를 줘요. 그러면 HCl은 뭐가 돼? 산, 암모니아는 염기. 자, 역반응. 역반응으로 진행할 때는 NH4 플러스가 Cl-한테 뭘 주냐면 H를 주죠. 그렇게 되면 NH4 플러스는 산이 되고요. Cl-는 염기가 됩니다. 알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런 게 브랜스테 로리 정의인데 이거 정의를 딱 봤을 때 여기 한번 봐봐봐. 이 H2O라고 하는 물질은 이때는 염기로 쓰이는데요. 이때는 산으로 쓰이죠. 응? 같은 물질인데 어떨 땐 염기고 어떨 땐 산이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가리켜서 양쪽성이라고 해요. 양쪽성 물질. 그래서 이 양쪽성 물질은 반응에 따라 산으로도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미있는 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수소 이온을 받을 수도 있고 내놓을 수도 있는 애들. 알았지? 자, 그래서 H2하고 HCO3-가 대표적인 양쪽성인데요. 자, H2는 위에서 봤고 HCO3-에 대한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좀 해봅시다. 보세요. HCO3-야. 이름은 탄산수소 이온이죠. 얘네가 H2O. 자, 그럼 탄산수소 이온이 물과 만나서 이렇게 반응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도 돼요. 그럼 봐봐. 자, 먼저 첫 번째 위에 거. 이 경우는 얘가 얘한테 뭘 줬죠? 얘를 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되냐면 산이 되고요. 얘는 염기. 역반응할 때 얘가 얘한테 줬죠. 얘가 산이 되고 CO3-는 염기. 자, 이번에 두 번째 반응. 이번엔 반대죠. 이렇게 H 플러스 갔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받는 애니까 염기. 얘는 3.
자, H 플러스가 이렇게 각각 같죠. 얘는 산이 되고 OH 마이너스는 0.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럼 이 반응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자, 얘는 산으로도 쓰였고 염기로 쓰였으니까 양쪽성. 옆에는 물도 보이죠? 이럴 땐 산인데 이럴 땐 염기로 쓰였잖아. 그래서 또 양쪽성. 자, 어떤 물질이 양쪽성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는 이 브랜스 로리 정의에서는 짝이라는 관계, 짝. 짝이 뭐냐면 어떤 물질이 H 플러스를 내놨을 때의 형태. 근데 걔는 받으면 다시 원래 형태로 돌아갈 거 아니야. 다시 이거지. 얘가 내놓으면 얘가 되고 얘가 받으면 얘가 돼. 이런 애들을 짝이라고 해.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HCl 짝은 Cl 마이너 이게 H2O지. 그럼 H2O는 짝이 뭘까? 짝이 A지 뭐. 하이드로늄이에요. 응? 자, 자, 또 밑에 가 한번 보자. 이번에 H2O예요. 자, H2의 짝은 어디 있나? 아, 여기 있네. OH 마이너스. 자, 그다음에 암모니아의 짝은 바로 옆에 있네요. 암모늄이요. 자, 짝 찾을 수 있겠어? 자, 세 번째 반응에서 짝을 한번 찾아볼게. HCl의 짝 뭐예요? 짝 여기 있잖아. 여기 Cl 마이너 짝이죠? 그다음에 암모니아의 짝은 NH4 플러스 얘가 짝입니다. 서로 짝 관계. 자, 그래서 브랜스테르 로리 정의에서는 어떤 물질들이 짝산 짝연기 관계냐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찾을 수 있겠어요? 네, 찾아야 돼요. 이것도 봐봐 그럼. 자, 이거 찾아봐. 자, 이거의 짝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그제? 짝. 얘들이 짝. 자, 밑에 있는 반응. 이거의 짝은 뭐야? 여기 있네. 그제? 이거의 짝은 또 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짝의 관계를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디까지 봤냐면 산염기 정의까지 봤어요. 알았지? 산염기 정의. 그러면 이러한 산염기들이 이제 뭐를 하냐면 반응이라는 걸 하게 돼요.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반응이 바로 중화 반응이야. 중화 반응이 조금 이제 이 단원에선 좀 어려운 단원이에요. 하지만 이론이 어렵진 않아. 문제가 어려워서 그렇지. 알겠지? 자,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반응부터 할 거니까 문제를 틈틈이 좀 풀어가지고 오세요. 알겠어요? 문제들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